웹데이터 분석과 응용을 수강하시는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강할 과목을 고민하며 시작한 1학기가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웹데이터 분석과 응용의 중간고사 대비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제 범위는 1강에서 6강까지의 이론과 그리고 실습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 범위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출제 유형으로는 자, 객관식 10문항, 그리고 단답식은 5문항인데요. 특히 단답식도 전체적으로는 한 10문항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용어나 아니면 그 뭐 메소드를 묻는 문제, 그리고 소스를 채우는 문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단답식 5문제와 소스 단답식으로 5문제, 그래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에서 여러분 수강하신 내용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습한 내용은 오늘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웹데이터 분석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웹 자료에서는 주로 HTML 소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개발자 도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F12번 기능키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개발키에 여러 가지 그 조합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키가 있는데, 자,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자, I를 눌러 주시면 개발 도구를 쉽게 조합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나와 있는 F12번 키는 펑션 키로 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과 시프트 같이 여러 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 키를 조합을 해서 만든 키를 조합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소스를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개발자 도구의 소스를 직접 보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냥 웹 화면을 그대로 소스만 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소스 보기 단축키가 컨트롤 U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 키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검사를 사용해서 어 검사를 이제 체크하셔서 누르셔도 어 HTML 소스 전체를 구성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1 강에서 모든 실습을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 오고 계신데요. 자,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 쉬프트와 엔터를 눌러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웹의 소스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실행하는지, 자, 그 부분을 학습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웹 크롤링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자,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인터넷에 분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뭐 문서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자,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바로 웹 크롤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웹 클롤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가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이제 넘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판다스, 그리고 매트플로립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뷰티풀 수프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주로 중요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이썬의 내장 어떤 자료들을 쉽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어떤 함수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함수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분석 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요렇게 세 가지죠. 판다스를 배우셨고, 매트플로립이나 뷰티풀 수프 부분을 배우셨는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판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 형태로 가로 부분을 로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로 부분을 이제 컬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표 형식이기 때문에 2차원 형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차원적인 배열 객체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도 있었는데 시리어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트플로립이 있었는데요. 자, 요거는 2차원 차원 데이터에다가 2차원 차원 데이터나 그래프를 시각화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떤 그 라이브러리의 특징이 있는지 이름들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뷰티풀 수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파이썬 구문 분석을 통해서 패키지 HTML과 XML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석할 페이지가 주어지게 되면 이 페이지에 대한 구문 분석 트리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때 정리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넘파이에서 쓰는 함수, 그리고 또 그 판다스에서 쓰는 함수,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넘파이 같은 경우는 거의 수학적인 함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 그리고 원소의 누적합을 구하실 수가 있고, 이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소의 누적곱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정렬이 필요하다든지, 또 행렬을 이제 주로 넘파이를 이용해서 행렬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런 행렬의 곱을 쓰실 수 있는 함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뷰티풀 수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웹페이지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하나의 모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웹 문서 자체가 HTML로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뷰티풀 수프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자,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자, BS4로부터 뷰티풀 수프를 자 임포트 시켜야지 가능하겠고요. 자, 임포트 시키고 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뷰티풀 수프를 사용하시는 문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앞에는 HTML에 대한 문자열이 된다면 뒤에는
반드시 HTML 파서라고 해서 파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특히 이제 HTML 소스 중에서 이 파서를 통해서 파싱 작업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석해서 처리하는 그런 파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쓰실 수 있는 요소를 하나 찾는 거 find였었고요. 그다음 모든 요소를 찾는 것이 이제 find all이었습니다. 그래서 find all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요소를 찾는 것은 next sibling, 그리고 또 태그 내용을 찾을 때 셀렉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find all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td 태그를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자, 이런 요소들을 이제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셀렉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태그나 클래스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연관 태그들을 쭉 나열해서 이제 사용하실 때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getText라고 해서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트들만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판다스 메소드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판다스에서 주로 쓰이는 것들은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1차원 배열을 표현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원 자료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 데이터 프레임을 주로 많이 쓰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쓸 때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구조화된 어떤 데이터나 표 형식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표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이런 자료 구조와 함수를 제공하는 그런 음 파이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판다스를 쓰실 때는, 자, 주로 이제 판다스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축약형으로 PD 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크게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 헤드 부분이 있었고요. 헤드 부분은 이제 상위 5개 요소를 추출해 주는 어떤 메소드가 됐었고,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하위 5개만 요소를 볼 수 있는 메소드였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펜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객체를 추가할 때 쓰시는 거였고, 그다음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중복되어져 있는, 유니크가 유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복 요소를 제거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말하고, 델리트나 인서트 같은 경우는 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고, 인서트는 얘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어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객체의 맨 뒤에 추가가 된다면, 인서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를 정해 주시면 그 인덱스 값에다가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집합에 따라서 차집합을 반환하는 것이 디퍼런스, 그다음에 교집합을 반환하는 것은 인터섹션, 그다음에 합집합을 반환하는 것이 유니온, 이렇게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판다스 함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사용하실 때 많이 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함수들은 굉장히 다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학습하고 시험에 응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리드 CSV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특정 파일을, 자, 확장자가 CSV나 TSV 파일로 불러오게 되면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엑셀이라고 붙으면 엑셀 파일인 확장자가 XLSX라고 불려지는 확장자인 경우를 읽어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스크리브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불러온 어떤 자료에 대해서 기본 통계량 정보를 요약해 주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개수라든지 평균, 뭐 표준 편차라든지 그다음에 분산이라든지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자 표시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특정 부분을 그룹으로 묶어서 표시하고자 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값을 가져온 거에서 자, value cou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값을 세워서 자, 빈도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함수가 됐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여러 모든 요소에 입력하는 apply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니크라고 하는 부분이 자 시리어스에서 중복되는 값을 제거해 줬던 그런 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info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는데요. 자, zip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리스트를 한꺼번에 묶어 줄 때 쓰는 그런 함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복된 값을 제거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만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연전에 join 같은 그런 연결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런 함수들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학습하시면서 주로 쓰셨던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문자열을 연결하는 함수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이제 실습으로 해 보셨을 겁니다. 자, 연결하는 함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정규식 패턴을 입력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객체를 리턴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열 때 쓰셨던 것이 이제 오픈, 그러니까 리드 CSV 파일 같은 거 읽어올 때 오픈 함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문장을 워드 클라우드 객체로 변환하는 것이 generate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그림 객체에다가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 그림을 가져올 수 있었던 보여줬던 것이 im 그다음에 show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이었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음 여러 가지 글씨를 가지고 텍스트 내용을 가지고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트플로립이라고 하는 거기서 주어진 다양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함수는 그림으로,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이제 표시할 때 주로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라인 플롯을 자,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준 출력으로 보여줬던 것이 쇼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플롯 자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플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형으로 자, 막대형 바로 표시할 수 있던 것이 이제 바가 됐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드신다면 상단에 그래프의 제목을 표시하게 되는데 자 그래프를 제목을 표시하는 타이틀과 그다음에 X축을 나타내 주는 X축에 대한 레이블 그리고 또 Y축에 대한 레이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함수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요런 함수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연관 지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워드 클라우드와 텍스트 마이닝이 뭔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각각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워드 클라우드가 뭔지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이 뭔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그 로봇 배제라고 하면 아마 그 수업만 들으셨으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자, 라이브 강의에서 간단하게 로봇 배제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올려 놨었는데요. 자, 로봇 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추출 내지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는데 그 사이트에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규약이 있는데 그것을 로봇 배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페이지마다 제한을 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웹페이지의 데이터들을 노출시키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페이지에서 이런 부분은 노출해도 되지만 다른 이제 웹사이트 뭐 웹 클롤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규약이 로봇 배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로봇 배제 표준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끝에 뒤에다가 자 슬래시를 붙이고 로봇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쓰시게 되면 그 웹페이지에 대한 사이트에 여러 가지 지침 내용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여부 모든 사용자가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허용한다든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용되지 않도록 이제 요렇게 여러 가지 그 안에 항목들을 넣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 지침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접근이 안 되는 경우는 그쪽에서 이렇게 허용 여부에 허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봇 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가지 소스 중에서 제가 앞에서 그 시험 범위가 단답식도 있지만 소스를 채우는 문제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스 채우는 문제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 14, 15 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뷰티풀 수프를 쓰실 때 사용하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배우시고 실습하신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블랭크가 매겨지면 그러니까 빈 어 소스 중에서 이제 비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소스를 읽으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항목들을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뷰티풀 수프를 사용하시려면은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 그 프롭이라고 하는 뷰티풀 수프를 자 임포트 시켜야 되는 것은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URL로 접근할 경우에 URL로 접근을 하시려면 get이라고 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리퀘스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이 HTTP 요청을 get 방식으로 하냐 포스트 방식으로 하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get이라는 함수를 쓰시려면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request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import request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import가 필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request get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어떤 사이트에 대한 어떤 정보 주소를 URL을 읽어서 자 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고 이 변수의 텍스트만을 가져오는 것을 이용해서 HTML에다가 저장하고 프린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HTML 문서
문자열 내지는 앞엔 문자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HTML에 대한 이제 요 사이트에서 텍스트 내용만 가져온 내용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 파싱하는 작업, 그러니까 해석하는 작업이죠. 자 이 해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석된 자료를 수프에다가 저장하고 수프를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타입을 보고 싶을 때는 타입이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스 어 힌트로는 자 요렇게 우리 그 멕시코풍 프랜차이즈를 주문 데이터를 읽어 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미 아마 실습을 하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런 정보를 읽어 와 가지고 이제 읽어 온 정보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추출하는 작업이었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 주소를 자 이렇게 그 파일 자체를 주소가 아니고요. 파일 자체를 파일 패치라고 하는 곳에다 넣고 자 이 파일 패치를 CSV 내지는 TSV로 되어져 있는 확장자 파일을 자 이렇게 파일 형식으로 읽어 드린 거죠. 자 읽어 드린 것 자체를 사용하시려면 자 판 PD가 만약에 판다스 가 임포트 돼야 되겠죠. 그래서 판다스가 이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취포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상위 뭐 5개 항목을 자 이렇게 먼저 읽어 드릴 수 있는 것이 헤드가 되겠고 거기에 행을 출력하시는 것이 인덱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컬럼스라고 하시면 되겠고 컬럼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 필드들을 여러분 구분해서 출력하시려면 자 이렇게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을 보시고 싶으실 때는 또 이렇게 디스크리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소스에서는 동적인 웹페이지를 읽어오는 그런 소스의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많아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자,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동적인 웹페이지는 그냥 읽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또 이것을 설치해서 인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웹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셀레니움을 설치하고 웹 드라이브 크롬에 크롬 드라이브라고 하는 요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브의 get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URL을 자 읽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뷰티풀 스프와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드라이브에 페이지 소스를 이용하셔 가지고 요 HTML을 출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 페이지 소스를 읽어 와서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태그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find나 find all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태그명을 여기다가 써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소를 하나 써 주시는 거죠. 요걸 요소를 써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클래스명이 있을 경우에는 클래스하고 클래스명을 옆에다 써 줘서 모든 앵커 태그뿐만 아니라 이제 클래스가 요 제한된 요 이름인 것을 모든 것을 찾아서 어 TB라고 하는 어 변수에 집어넣고 뭐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실 때는 우리가 기말은 과제형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시험 공부로 하실 만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각각의 함수들과 함수들의 특징을 쪼끔 자세히 보시고
시험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셔서 시험에 잘 응해 주시고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